한병일 TV 공감 플러스 일상 이야기 제4화 나는 귀신을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한병일 TV 공감 플러스입니다. 일상 이야기 제4화 나는 귀신을 보았다 편입니다. 여러분들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귀신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을 봤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딱히 된 것도 아니고 해서 대부분 귀신이 없다고들 생각하죠. 근데 오늘의 주제가 나는 귀신을 보았다입니다.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귀신 하면 아마 이야기거리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귀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들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나는 귀신을 보았다 촬영 중인데요. 아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애매한 질문인데요. 네. 글쎄 뭐 주변에서도 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제가 그걸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건 믿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산속에서 둘이 1대1로 만났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심정이? 그 뒤로는 뭐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럴까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기절해서? 네, 예, 그럴 수 정상이겠죠. 있죠. 예, 맞습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지금 나는 귀신을 보았다 촬영 중인데요. 네. 예, 뭐 철학을 하신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그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 본 적 없으세요? 네. 그럼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도 믿고, 네. 없다고 하는 거에도 믿고, 양쪽을 다 아. 믿는 논리인데, 네. 있거나 없거나에 별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럼 귀신과 관련된 뭐 개인적인 사담 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손님 중에서, 네. 이제 다른 철학관이나, 네. 다른 이제 포살집들에 가가지고 신을 안 받으면, 이제 죽는다고 이제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경우는 전혀 신을 안 받고도, 네.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없다고 또 완전히 부정하기에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있다고 그걸 또 맹신하기에도 그렇고,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각자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시면 되고, 저같이 또 있든 없든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들어주고, 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게 따라주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없다에 별로 관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나는 귀신을 네. 보았다 촬영 중이었고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귀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외국의 그 공포 영화들 보면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되게 무섭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외국 공포 영화는 별로 무서운 줄 모르겠고요. 한국의 그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 귀신과 관련된 공포 영화가 저는 제일 무섭더라고요. 일례로 저녁에 자다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근데 누워서 TV를 이렇게 딱 켭니다. 불 다 꺼놓고. 근데 화면이 딱 첫 화면 열린 게 또 그 월화의 궁둥묘지에서 귀신이 쳐다보고 있는, 피 흘리며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봤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귀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귀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건강상도 그렇고 뭐 사업상 또 개인적인 일들 뭐 종합해서 한번 저를 성찰해 볼 시간을 갖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룡산을 뭐 시간만 나면 제가 새벽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3시쯤에 일어나서 차를 가지고 계룡산 동학사 쪽으로 갑니다. 주차를 해놓고 이제 좀 올라가고 했거든요. 근데 일출을 보고 내려와서 출근을 하고 이런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어둡지 않습니까? 후레쉬를 켜고 물론 가긴 하지만, 근데 후레쉬 그 빛에 비친 그림자, 그게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놀래곤 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극기훈련 차원에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계룡산을 제가 줄기차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동학사로 매일 가는 게 이제 지루해서 신원사 쪽으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신원사로 해서 연천봉으로 해서 문필봉으로 관음봉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신원사로 해서 잘 올라갔습니다. 그때 좀 달밤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프레쉬를 안 들고 갔습니다. 달 환히 떴고 그래서 굳이 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쉬를 제가 안 켰어요. 키면 많이 놀래고 그래서 이제 안 키고 그냥 올라갔는데 연천봉까지는 잘 갔어요. 거기서 천안봉 쪽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문필봉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입산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면 안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한번 가봤거든요. 문필봉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줄을 타고 좀 올라가는 구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을 이렇게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시간으로 한 4시 한 40분쯤 그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 5월 달이었으니까 5월 말쯤 됐으니까 이제 해가 조금 떠오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둡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두운 편이었죠. 근데 사물은 좀 분간이 가능했습니다. 한 20m, 30m 정도 분간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뭔가 바위 쪽에서 뭔가 하얀 게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못 봤겠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바위 쪽에 어떤 소복을 입은 여자 하나 있는 겁니다. 머리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순간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지금도 제 그 피부에 닭살 돋네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 이제 귀신이다. 저 귀신이구나. 말로만 들었던 귀신이구나 싶어서 옆에 있는 돌을 양쪽에 들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공격 한번 해보려고 양쪽에 돌을 이렇게 순간 쥐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숨어가지고 봅니다. 근데 패턴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패턴이 일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앞으로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또 관음봉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이제 천상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넘어를 이렇게 가면서 딱 보니까 어떤 보살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연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흰 옷을 입고 머리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그러고 그 바위 쪽에서 죄를 지내는 건지 어쩐 건지 어떤 그쪽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려와야 되겠는데 그 앞을 지나서 와야 되겠는데 사실 용기도 안 나고 그 돌을 들고 이제 저기 서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절을 하던 분이 이제 올라왔느냐고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심은 되면서도 내가 지금 귀신한테 홀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죄를 다 지냈는가 봐요. 거기 이제 과일하고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뭘 얻어먹는다는 그 자체가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제가 뒤도 안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관음봉까지 가면서 계속 등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행여 쫓아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마 그 말로만 들었던 귀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귀신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참 알쏭달쏭합니다. 왜냐면 너무 도망 오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정말 귀신이었을까? 사람이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혼자 이제 새벽에 사냥을 하게 됐는데 이제 혼자는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만의 귀신을 진짜 만나게 되면 저만의 어떤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칼인데요. 정말 허접한 칼입니다. 이 용도는 뭐냐면요, 발바닥 각질 벗기는 칼입니다. 제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바닥 각질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아버님이 발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 칼로 발바닥 각질을 벗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핀잔을 많이 주었어요. 아니 사람 발을 어떻게 칼로 깎습니까? 이런 말씀만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각질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각질 제거 갖고는 되들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을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그때 진짜 그냥 깔끔하게 각질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아버지 때문에 하게 됐지만, 그래서 각질을 이렇게 이제 벗기는 그런 용도로 이 칼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는데 마땅히 뭐 칼 사기도 그렇고 해서 이게 그냥 못 쓰는 칼로 있어서 이걸 이제 그냥 이대로 갖고 가면 문제가 되니까 이 신문지에다 똘똘 말아가지고 배낭 옆에다 이렇게 꼈어요. 이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방 속에 넣으면 또 자크를 열어야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물병 옆에다 꽂아 놓으면 손만 대면 되니까 금방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배낭 우측에다가 이 칼을 신문에 싸가지고 갖고 다녔거든요. 산행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제 칼을 갖고 다니는 걸 그래서 많이 봤어요. 신문 싸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다녔는데, 한 번은 또 선배가 이제 제가 새벽 사냥을 가는 걸 보고 일출이 되게 멋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번 따라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새벽 3시에 만납시다 해서 이제 만나서 태우고 제가 이제 계룡산 쪽으로 다시 그 동항산 쪽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은선폭포 쪽으로 해서.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선배는 산을 잘 안 탔고 저는 산을 나름 좀 탔고 이 발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뒤로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이제 알아서 오겠거니 하고 이제 제가 앞서서 조금씩 오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막 뛰어 올라와요. 그러면 저보고 저기 손을 가리킵니다. 귀신이 있대 옆에. 그래서 무슨 귀신은 있느냐고. 근데 순간 저도 엄청 놀랐어요. 어떤 그 흰 옷 입으신 그 할아버지인지 도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바위 난간에 앉아가지고 그런 돌을 닦는 건 거겠죠? 그래서 또 그때 좀 엄청 놀랐네요. 또 후배가 이제 철학을 하는데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형님 새벽에 이렇게 혼자 산 다니시다가 어떤 뭐 사람에 의해 놀랄 수도 있고 동물에 의해서 아니면 바람 소리에 의해서 많이 놀랄 수 있다. 그 산에는 기가 있는데 좀 이렇게 기가 쇠약해지면 그게 이제 몸속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웬만하면 혼자 새벽에 산에 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 귀신을 만나기 이전부터 새벽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새벽 사냥을 제가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산을 또 멈출 수가 없어서 이제 산악회라든가 친구, 선배, 지인들을 모시고 같이 산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친구들하고 덕유산을 갈 일이 있어서 덕유산을 갔습니다. 덕유산 정상에 도착을 해서 배낭을 풀고 저는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기 위해서 화장실을 내려갔죠.
이제 화장실 갔다 올라오는데 제 친구들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산악회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수박을 잘라서 먹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참외 같은 거 닦아서 먹고, 근데 제 친구들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과일을 자르는 칼을 봤더니 이 칼을 가지고 자르고 있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야, 그 칼을 왜 꺼냈어? 그랬더니 이 과일 잘라야 되는데 칼이 없다고. 그래서 칼 얘기를 하길래 네 배낭 옆에 꽂힌 걸 내가 봐서 꺼내서 빌려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일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과일을 저한테 줍니다. 근데 이 칼 용도가 제 과일 각질 벗기는 거예요. 차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이 안 좋다 그러고 안 먹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왔죠. 그 친구들한테 야, 앞으로 그 칼 이거 빌려달라고 빌려주지 말아라. 그 칼이 내 발바닥 각질 벗기는 칼이다. 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뭐 토한다고 난리 났죠. 그러고 이제 또 산행을 그 후에도 이제 합니다. 여전히 제 호신용으로 이 칼을 갖고 다녔고요. 근데 저하고 자주 갔던 친구들은 이 칼이 어떤 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 저는 여전히 이 칼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배다가. 근데 배당 옆에 꽂혀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산에 갔을 때 또 왕왕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빌려주고 아니면 본인들이 이걸 또 꺼내가지고 과일 깎아서 먹고 앉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칼을 이제 2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제 호신용 칼, 하나는 가방 속에 있는 이 과일 깎아먹는 칼, 이렇게 해서 이제 2개를 넣어놓고 누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속에 거 하나 꺼내고 뭐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친구들이 구별을 못해요. 이 칼인지 그 칼인지 어떤 게 각질을 벗긴 칼인지를 구별을 못해서 간혹 또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걸 또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칼과 관련돼서 오늘 주제가 나는 귀신을 보았다지만, 사실 제가 귀신이라고 뭐 믿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너무 놀랬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귀신 때문에 이 귀신이라고 칠게요. 그 귀신 때문에 이 호신용으로 이 칼을 가지고 다니게 됐고, 또 이 칼과 관련된 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귀신을 보았다인데요. 글쎄요, 귀신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믿습니다. 뭐 증명은 못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깨달음도 많이 있었지만 놀란 것도 많았거든요. 그 산행을 하면서 일출도 보고 하면서 건강도 좀 회복을 했고, 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 다 좋았는데 가장 어떤 깨달음을 얻고 싶었던 것, 살아가면서 제 앞으로 인생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가장 큰 깨달음을 좀 얻고 싶었는데, 그 깨달음은 산속에서는 별로 못 얻었어요. 나중에 이제 책을 기회가 있어서 보다 보니까 이 삶의 진리는 책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계룡산을 다니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들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느낌은 책 속에 있지 않았나.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점이 됐고, 또 어떤 깨달음이 됐던 것은 책 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귀신 있나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나는 귀신을 보았다, 이 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제 이 칼을 이제 빌려드려서 각질 벗기는 칼로 여러분들이 과일도 깎아 드시고 뭐 김치도 썰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제 뜻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유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감플러스 일상이야기 제4화 나는 귀신을 보았다 편이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